자, 뷰사님 연결해 볼게요. 뷰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 요즘에 이제 괴담사로 이렇게 딱 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맺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도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아니요.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개인 방송에서 그 딱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컨디션적으로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너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오셨네. 목소리 괜찮으시네요. 요즘에는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없으신가 봐요? 근데 얼마 전에 계속 바쁘고 몸이 안 좋긴 했었어요. 일주일 전쯤에 열이 한 39도까지 올라갔어가지고 오, 39도면은 네. 큰일 날 뻔했네. 아프셨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목감기 나섰더니 코감기로 가고 코감기 나섰더니 몸살 오고 몸금살 나섰더니 지금 목감기 와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몸이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면역력 떨어진 겁니다. 면역력 떨어진 것 같긴 해. 네. 면역력이 여주죠. 아니요. 잠시만요, 여러분. 그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뷰사님의 깔끔한 목소리로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떤 사연일지 한번.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연찮게 저도 현실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겪은 일을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일본에 있는 시골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골이라고 해도 마을에 역이 있고 1시간 정도로 가면은 도쿄로 환승을 할 수 있는 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마을은 아니었어요. 마을 자체가 큰 온천 마을 같은 단지였기 때문에 관광객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단체 손님들로 항상 붐비고 겨울에는 근처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 눈이 내리면은 그걸로 스키장을 만들어서 스키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붐볐었어요. 그만큼 손님이 많아서 일할 사람도 정말 많이 필요했는데 저 같은 외국인도 받아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호텔에서 별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뭐 인성이 안 좋아서거나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인이라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에 이전에 한국인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근무 환경이 별로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못 버티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저한테 대놓고 한국인은 어차피 도망가니까 교육해줄 필요가 없다든지 잘해줄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말을 그냥 평소처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지만 저는 그런 도망간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계속 좀 버텼던 거죠. 근데 직원들도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혼자 먹고 뭐 달리 누군가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담당을 했던 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고객 응대를 하는 거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런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실 내 손을 더럽히는 일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쓰레기를 정리를 한다든지. 호텔이다 보니까 당연히 식사가 나가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정말 많은 양의 설거지들이 몰려와요. 이제 그런 설거지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호텔 측에서 설거지만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설거지 파트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다 같이 잘 근무해봅시다 하면서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처음 만났더니 숫기가 굉장히 없고 엄청 마르고 가냘픈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릇들도 무겁고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데도 거뜬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언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반면에 그 언니가 사람들을 좀 기피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도 그냥 네네 하고 넘기고 그 언니 혼자서 그냥 밥 먹고 사람들끼리 일 끝나고 한잔하자고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말했지만 그곳은 시골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자차가 없으면은 출퇴근이 아예 안 되는 곳이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호텔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그 여성분도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이 익숙해지니까 지나가면서 오다 가다 이제 인사하고 지냈는데 그렇게 하다가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들었는데 이름이 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30대였고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언니기는 했지만 그냥 서로 이름 부르면서 그때 당시에 좀 친하게 지내게 됐죠. 언니가 쑥맥이고 낯을 가려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건가 했는데 저랑 단 둘이 있으면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언니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약간 장갑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고무 라텍스 같은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면장갑 같은 거를 하나 더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장갑을 항상 끼고 있느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편하지가 않대요. 자기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물을 항상 만지는 일을 하니까 손이 너무 많이 부르터서 그냥 약품을 바르고 장갑을 끼고 있으라고 해서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을 받아서 끼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언니랑 얘기했던 거는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계속 좋아하는 사람은 없냐, 한국에 남자친구는 두고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터라 딱히 연예인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게다가 손님으로 오는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친구랑 같이 오거나 부부로 오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관심 대상이 더더욱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나이가 아깝다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유일한 사랑 이야기라면서 들려줬었어요. 아야 언니가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었대요. 꾸밀 줄을 몰라가지고 좀 못생기고 별로 스타일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평생을 그렇게 그냥 살았대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연한 계기로 친해진 친구들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동기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화려했고 항상 웃음을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야 언니가 잘 웃지도 않고 꾸밀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같이 쇼핑도 다니고 꾸며주고 하면서 아야 언니를 그렇게 챙겨줬대요. 그렇게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점점 그 스타일이 살아나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꼬이더래요. 근데 어느 날 클럽에서 한창 놀다가 친구 한 명의 제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언니가 거기서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료였는데 이 남자를 처음 만날 순간에 그냥 사랑에 빠졌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대요. 큰 키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멋들어진 스타일에 엄청 잘 관리된 모습에 심지어 자신에게 상냥한 태도까지 그런 애티튜드까지 갖추고 아무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 하더라도 이 남자가 나한테 사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더래요.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한다든지 자신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준다든지 가게에 혼자 찾아가면 누구보다 먼저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자신의 자리에 그냥 계속 앉아 주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료한테 완전히 매료된 언니가 진짜 큰 맘을 먹고 그 남자한테 고백을 했대요. 근데 료가 언니의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아야 언니가 료랑 사귀게 되고 둘은 초반에 되게 알콩달콩하게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료가 자기가 지낼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야 네 집에 좀 들어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손자 이름까지 막 고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료랑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참 행복했는데 언니가 점점 료가 예전만큼 자기를 좋아한다고 느끼지를 않았대요. 같이 데이트를 가자고 권해도 그때는 일 가야 돼. 뭐 어쩔 때는 그때는 친구랑 약속 있어.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하고
어쩌다 한번 데이트를 가더라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언니가 초조해지더랍니다. 이러다가 진짜 이 남자가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언니가 대학교까지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싹 다 료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거 뭐든 사줬대요. 가방이든 신발이든 시계든. 근데 사실 그런 품목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감당이 안 돼서 대출을 받고 또 받고 그러다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도 언니는 행복했대요. 그래서 뭐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백화점 같이 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료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진짜? 그럼 지금 준비할게. 같이 가자. 우리 그러면 가는 동안 걸어갈까? 손잡고 같이 가면 좋잖아. 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 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 마음속에 한 구석에 항상 불안함이 남아 있었대요. 진짜 이 남자가 떠나고 나면 자기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언니가 미신에 빠진 거예요. 미신으로 이 사람의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다 내 걸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연인의 마음을 붙잡는 방법이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주문 같은 거를 열심히 찾아봤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오컬트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흔히들 우리 몸에는 대략 60% 정도의 수분이 존재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물에 잘 녹아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신체의 일부분을 물로 녹여 먹이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왜 거기에서 물귀신이 나오겠어요? 그 물에 그 사람과 염원과 영혼이 녹아나기 때문이에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블로그의 내용은 그냥 남들이 들으면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이 언니는 이 글에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그 블로거의 모임에 나가면서 이 논리를 찬양하게 되었고 내 신체의 일부분을 바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믿어버리고 그걸 실천에 옮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끓일 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 넣는다든지 손톱을 잘라 넣는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신체 특정 부위의 털을 넣기도 했대요. 근데 진짜 효염을 보이는 것 같더래요. 료가 자신과 데이트를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밤의 시간이죠. 그런 관계를 가지는 일도 잦아지고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진짜 내 신체를 바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노력한 게 무색하게 금방 이 남자가 자기를 찾게 되지 않으니까 언니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 반지를 어디에 끼죠? 왼손 약지에 끼죠.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이 약지, 4번째 손가락입니다. 이 언니는 이 손가락을 료에게 바치기로 합니다. 집에서 혼자 약지의 2바디만큼을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 보관했대요. 당연히 출혈 때문에 쇼크가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언니는 상관이 없었대요. 그걸로 차를 끓여서 먹이고 물에 담궈두었다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남자가 바뀌지가 않더래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지? 왜? 왜? 라고 생각하면서 언니가 미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료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이 남자의 사랑을 꽂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료의 신체의 일부분을 얻어야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똑같이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약지. 언니는 료의 식사에 수면제를 타서 료를 재우고 료의 약지를 자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대요. 언니가 실수로 새끼손가락까지 자른 거예요. 고통에 정신을 못 차린 료가 상황을 인지하고 밖으로 도망을 치고 경찰이 그 집에 찾아올 때까지 언니가 그 손가락을 뜨거운 차에 담궈서 마시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효과가 되게 좋았어.
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그 차를 마시는 순간에 바로 알았거든. 그러면서 장갑을 벗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약지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꼭 밀랍 인형의 손이 잘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한테는 이질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그래서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료한테 고소까지 당해서 지금 보상금도 아직까지 내야 돼가지고 어떻게든 돈 벌고 있는 거야. 근데 후회는 안 해. 그런 사랑은 한번 해봐야 하는 거야. 라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당연히 언니랑 거리를 좀 뒀어요. 언니가 너무 무섭고 저하고는 맞지 않는 가치관도 가지고 있었고 근무하는 파트도 저도 달라져가지고 이제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예 달라지면서 물리적인 거리도 좀 멀어졌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뒤로 비자 문제 때문에 계약 만료가 되자마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됐는데 언니가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저한테 편지를 주더라고요. 좀 찝찝했는데 그래도 한때는 고마웠던 언니니까 그거를 받고 공항에서 편지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손톱이 있더라고요. 편지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나 잊지 마.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래. 라고 적혀 있는 걸 보자마자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제가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아직도 언니가 생각나는 걸 보면 정말로 언니가 믿고 있었던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언니랑 밥 먹을 때마다 언니가 준 음료수를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언니가 제게 그 신체의 일부를 넣은 물을 마시게 한 게 맞다면 그때 좀 외로웠던 저한테 유일하게 마음을 나눠준 사람이었으니 고마운 마음은 들지만 부디 지금은 평범한 사랑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와, 진짜 더럽다. 아 뭐야? 아이 그병 걸려. 네. 자신의 신체 일부라고 이렇게 좀 그런 건 거죠? 근데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예? 차라리 여주 좀 먹겠습니다, 형님. 뭐 뽑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손톱 보여주시더라고요. 여주 좀 먹겠습니다, 형님.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알면 괜히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규사님 해보셨어요, 솔직히? 저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매겨본 적 있어요? 남한테요? 네. 당연히 없죠. 아이 그냥 저한테만 솔직히 비밀로 할게요. 시크릿. 비밀로 하기에는 여기 너무 많은 인원이 듣고 있는. 저 안 들을게요. 아니 저만 저도 드릴게요. 안 듣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없어요. 지금 그거는 해봤어요. 뭐요? 동전으로 사람 저주하기. 근데 진짜 양방 무섭다. 올랐네.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약간 진짜 스토킹 같은 그런 거고. 맞죠. 저는 네. 괴담인지 사건인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옛날에 그 중국의 한 여성이 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네.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 먹었다는. 엄청 유명한 짤 아닙니까? 이거? 네, 그게 이제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는 영원히 너와 함께야 막. 뭐 내가 하나가 먹어서 된다고. 이제 네. 내 몸에 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버전은 먹이는 거네요, 내 거를. 너 몸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그리고 머리카락은 아무리 짧게 잘라도 이게 타거나 녹아지지 않잖아요. 언니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서 차 만들 때 물을 끓이잖아요. 그 찻잎 그 티백에다가 같이 넣었대요. 잘라. 내가 볼 때는 안 걸리려면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털 뽑아가지고 넣는 게 더 낫겠다. 와, 그 빨아먹다가 싹 걸릴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코털은 안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물로 끓이면은 머리카락은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끓여서 물을 우리고 머리카락이 남으면 그거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음식에 넣었대요.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겠네. 손톱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루로. 왜 저러는데? 이건 뭐 거의 각질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 정도인 사람은 나중에 잠재적 엄청 좀 위험한 그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생각을 저도. 한다는 거 자체가 주님.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분은? 저런 분들 아쉽죠. 예,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방법들에 빠졌다는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그 언니가 본인이 생각한 거는 아니고 모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좋아요. 우리 뷰사님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자, 투표단 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모두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행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좀 셌다. 이거 임팩트가 좀 강하네. 평상시랑 좀 다른 소재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노리신 것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현실 공포가 조금 더 투표수가 잘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저도 사연을 준비를 하는데 저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누구한테 뭘 물어볼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다 보니까 네 준비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현실 공포로 오늘 좀 다들 흘러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부사님, 만약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자에 오르신다면 네. 그 뷰사님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왠지 계획이 돼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된다고 한다면 네. 반은 적금을 넣고 반은 태블릿을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왕중왕전다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라는 시청자분의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네요. 극찬.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표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 고득표 예상합니다. 몇 표 받으실 것 같아요, 뷰사님? 저도 6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임팩트가 좀 저는 굉장히 셌어가지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12표 투표가 끝나는데요. 와, 벌써 끝났네. 네, 자 좋습니다. 결과 표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표. 되게 걸리시 보인다. 10표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죠? 울지 마.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우리. 와. 울지 마. 좋아요. 네, 제가 울고 싶어요, 지금. 와. 아무튼 현재 1위 10표를 와. 득점을 하셨고 이제 사연자분들이 또 있으니까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뷰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